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입니다. 추도식에는 여야 인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재임 시절이 겹치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또 초상화를 들고 참석한다고 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오시네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그 묘역 안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누군가 빨간 페인트로 혐오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안내 게시판이 다 뜯어져 있고, 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죠. 네.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나 공도 있고 과가 있습니다. 네, 공을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또 과를 부풀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런 국민의식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봉규 시사평론가, 그리고 여기 빈자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누가 될지 좀 잠시 기다려보면 재밌는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형 뭐 한마디 저기 10주기 추도식을 해서 간단히 한마디, 이건 뭐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니 이봉규 씨가 또 막말하면 내가 열받아야 되고. 막말할 사람이 어디서 노무현 대통령 뽑은 사람이라니까 여기. 형은 노무현 대통령 뽑았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난 안 하고 나도 뽑았고 여기 다 노무현. 준석이도 노무현 뽑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노무현이란 정치인은 네. 그냥 대통령 5년을 했을 뿐이에요. 국회의원 두 번 당선되고 네. 각종 선거에서 4번이라고도 하고 5번이라고도 제가 정확히 세보지를 못했어요. 네.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네. 그리고 비주류 정치인이지만 대통령에 올라서 5년 재임을 했어요. 네. 그게 다야. 그리고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야, 지금의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시도지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한 개인의 그 어떤 재단으로서는 아마 규모상 가장 클 것이고, 또 후원금이나 모금이 가장 많이 돼 있는 가장 대형인 게 노무현 재단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책자로 보더라도 독립된 이 큰 이 부스가 설치될 정도의 여러 형태로 그를 조망하는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10손가락으로 세어갈 정도의 그를 추모하는 영화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한 편은 1000만이 넘기도 했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로 한국사에 이제 시민 정치 시대를 열은, 본인도 그냥 서민이었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는 최초의 이제 공화정에서의 시민 정치 시대를 개막을 시켰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스스로 세상을 져버렸죠. 그걸로 인해서 뿌려진 씨앗이 지금 현재 한국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을 그 비밀 선거 아니야? 내가 찍었다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이런 분이 한번 대통령 돼도 되겠다. 갈등도 해소되고, DJ가 됨으로 해서 영호남의 갈등이 그 한이 어느 정도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되면은, 왜냐면 고졸 출신의 사시를 붙고, 그 다음에 영남 출신인데 호남 중심의 야당에 들어가서 고분분투하고, 그러면 한이 여러 가지로 좀 풀리겠다 해서 소리 없이 비밀 투표니까 찍었어요. 근데 찍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후회를 하고 방송에서 계속 비판을 했고,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도 이제 잘리고 가진 고초도 겪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형님이 그때 고초 겪었었어요? 뭐
당신 방송에서도 나가서 그 종편 생기기 아, 전에 예, MBN에 있을 때. 거기서도 잘렸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도 잘렸죠. 잘리고 예. 각종 방송에서 다 그때 제가 많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뭐 개인 내가 한뿌리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책이 제가 뭐냐면은 리더십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네.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13명의 세계 정상들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를 했어. 그게 이제 비판이죠. 왜냐면 그때 이제 당시에 훌륭한 세계 넬슨 만델라라든가 내가 지금 다 외우죠. 교황하고 비교를 해서 왜 이러느냐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제가 박사 논문도 남북한 리더십에 대한 비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박사 논문 제목을 드디어 오픈하시는 남북한 리더십 근데 제도적 요인으로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도교수권 그 논문 심사위원들이 야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 증거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입증을 쫙 하는 게 뭐냐면 편가르기 리더십이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때 제가 진단을 했어. 그게 요즘 막 나오잖아요. 편가르기 심하다 이게 요즘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편가르기 리더십이 너무 심하다. 그걸 내가 말하자면 비판하는 이제 박사 논문인데 처음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입증을 다 하니까 나중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났을 때는 야 이분이 되면은 사람이 좋다라고 그래서 야 진짜 온 국민을 보수고 진보고 좌우를 다 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들어와요, 되자마자 별로 안 들어도 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들어서 앉으면 되는데 예,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자리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죽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후예들이 그 본인도 한을 만들었고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한풀이 정치를 하게끔 만들었다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 비판하기보다는 아쉬움. 지지자들을 한풀이 정치하고 편가르기 정치하고 있다고 이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네. 계속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통합의 정치고 또한 실용의 정치예요. 이념 자꾸 내세웠다고 그러는데 전혀 정반대였던 거죠. FTA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고 다시 말해 친미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기 지지자의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정치를 한 실용의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반대로 까만 넥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그 분위기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고군분투하는 진짜 더 까만 옷을 입고 왔네. 까만 넥타이 나는 해야 오늘 될것 뭐 같은 좀 분이라고 일이 지금, 있어서 예. 특별한 일 때문에 나 이렇게 이준석 씨 반갑기도 하고 예. 소개를 해야 얼굴 좀 되나? 빠져 보이는 뭐 막. 출연자가 왔으면 소개 좀 하세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늘 저 최고위 하고 오신 거죠? 아니 오늘 없어요. 오늘 없는데 왜 늦었습니까? 광주에서 어제 5.18 토론회를 KBS에 제가 나가가지고 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아니요 어제 밤늦게 네. 10시 11시 그래서 늦게 일어났습니까? 이건 좀 그렇다. 예? 빨리 매라고. 그래, 빨리. 아 아니 그랬습니까? 그냥 안 매도 돼. 아니 여기 그래도 아 그래도 아니, 뭐 사람이 보는 여기 또 자리인데. 최고위원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미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매는 동안 얘기를 하자면 노 대통령한테서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국회의원 한번 하자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준석 씨도 지금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큰 뜻 이런 것이어야만 정치를 하는 동력이 생긴다고 들어요. 그럼 생각이 돼. 그러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막 깨지고 다치면서도 어떤 가치를 추구했거든요. 작은 이익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고군분투하는 이준석 씨를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뭐 일종의 뭐 트랩에 박힌 그런 상태거든.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여간 그 가치로 자기가 다치고 상처받더라도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될 때 진짜 큰 정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 이준석 최고위원이 오니까 뭔가 좀 꽉 찬 듯한 그동안 뭐 약간 알이 하나 빠져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주판알이 딱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계시길래 갑자기 오늘 제목은 주제는 뭐냐면 10주기여서. 10주기를 해서 한마디씩 하자 이거였어요. 어차피 이봉구 씨가 막 근데 막말을 노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는 응답을 이제 한다고. 투항이고 여기도 뭐 비판한 건 아니었지만 아쉽다. 뭐 아쉽다 이런. 근데 이제 추앙이라는 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해요. 노무현은 사람을 사랑해. 사랑. 그래요. 제가 오케이. 밥쌤이 딱 울고 있는지 안 울고 있는지 봤는데 눈물 나셨어요. 에이, 난 지금은 왜 지금은 아니, 형 안 울어. 왼쪽에 눈물 있는데. 옛날에 형 강적들 할 때 진짜 울었잖아. 막. 제가 제일 난감하잖아요. 막 상대편 앉았는데 계속 우시니까. 너 얘기해봐. 네. 너네 최고위원. 이거 보세요. 최고위원한테 너가 뭐야? 네, 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아 워낙 편해서. 요즘은 이런 거 하나만 하는 정치권은 막말이라고. 요즘은 뭐 막말 정치 시대여 자 갖고. 이채구 한마디 해주십시오. 노무현 10주기를 맞아서 대통령. 저는요 그 인터넷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장학생은 아닙니다. 아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 장학생으로 알려져. 난 처음 듣는 얘기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 장학금으로 제가 하버드 다녔다는 그 가짜 뉴스가 퍼지고 야, 있는데. 그건 처음 학원- 듣는 얘기다. 처음 듣는 학원을 다녔다. 아니 하버드. 뭘 가는 기가 그런데 그 사실은요 비슷하긴 해요. 제가 대통령 장학금을 받아서 국비 유학생을 갔는데 그때 수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처음 뵌 거죠. 그럼 맞긴 맞네. 국가 자금금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장학금 받은 건데 국비장. 그건 대통령하고 관계 없는 그러니까 거야. 그게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 인터넷상에는 이준석이는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 받고 가가지고 왜 저러고 있냐라고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비 장학금을 받고. 그러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정받아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노무현 지지자들이 국민의 반이 넘는데 죽을 거야. 그렇게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하신 유일한 한마디가 그거예요. 공부 잘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나라 이바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과 인연은 그게 다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갑수 선생님이 좋게 평가했던 것들, 예를 들어 고심의 결단 끝에 FTA 하시고 그리고 또 이라크 파병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오히려 보다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정도의 박력은 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온건하게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비판을 했지만은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고 그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맞는 판단들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갑수미 듣기엔 칭찬이 아니죠. 어쨌든 칭찬을 아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각도로 설명하면 안 되고 당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지 여부하고 관계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이제 뭐 어떤 그 결단의 소유자이기도 했다는 건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소득주도 상생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훨씬 강하게 했겠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고인 모욕하지 마세요, 갑자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승민 대통령이 안 후보까지를 됐어요. 포함해서 계셨어. 이 10,000원을 2021년 2년 그 정도에 달성하겠다는 게 모두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단계가 훨씬 강했던 거죠. 지금 부작용이 난다 하더라도 아니, 그 여기서 뭐 올해는 4%일 본인의 건데 뭐. 생각을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건 뭐 그렇게 갑자기 근데 뭐 예, 그거 상식선에서 이제 공연불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상황 봐서 하자는 얘기였지 다들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이념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었죠. 지금 박종진이가 우물우물하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염색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하는 이채고 오래간만인데 근데 박종진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는 이야기야? 근데 염색을 하다 말았다고? 침대 축구 좀 그만해 지금. 아니 염색 안 한다고요. 아유, 하지 마.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이 되지 없었죠. 않았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그때 돌아가셔서 사진 영정 사진 있잖아요. 영정 사진 쫙 들고 나오는 그 모습에 그 쫙 스포트라이트 되면서 저 사람이다. 정말 비난.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됐는데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안에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불만이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니까 더 비판하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다. 노무현 대통령도 편가르기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약했다. 편을 가르는 게 뭘 하는 거야? 갑자기 딱 갈라지는 거죠. 내 얘기 자파. 내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했어. 전라도 북한 왜냐면 잠깐만 민주당 있어봐. 지지자 이제 너무 막 극렬하게 나눠지니까. 지금 핍박하잖아요. 아니요, 둘이 초록이 동생인 것 같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지금 구호는 영원한 화합 통합이었고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적폐청산이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친하다 그래도 적폐청산이라는 건 정부의- 남을 때려 잡자는 정부의 거지. 핵심 구호는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아니 그리고
자,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줘야 되나? 잠깐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달라요. 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이념이 성향이 강했는데 되고 나서 국익의 관점으로 이 운전대를 앉아보니까 대한민국 호의 운전대 앉아보니까 아, 이거 한미 FTA 해야 되겠네. 되기 전엔 반대했어요. 근데 청와대 주인으로 앉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앉아보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제주의 해군기지. 해양기지. 아, 이것도 해야 우리 안보가 되겠네. 그것도 용단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주인으로 앉고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됐으면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라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우기고 나라 있고. 경제가 거시지표가 매우 좋은데 저렇게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알려줄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폭망했다고 그러는데 평균 성장률 4.5%예요. 근데 7% 성장을 장담하고 나온 이명박 전체의 총 성장률이 3.2%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총 성장률이 2.9%예요. 성장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정책적인 그 깊은 면들은 그때 많은 게 토론이 됐어요. 물론 2019년에 새로운 현안들이 닥치죠. 큰 틀의 방향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기본 구상을 그때 멤버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하나 조심조심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지적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실을 폐쇄합니다. 그때 그 얘기 제가 하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 기자실 폐쇄하는 건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의 자유를 지금 다시 탄압했는데 폐쇄해야죠. 잠깐만. 미국은 그러면 뭐 독재국가야? 미국식으로 바꾼 건데 그걸 기자실 폐쇄라고 그래요? 브리핑 제도로 바꾼 거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물어봐. 자, 기자들 한 사람 한 청와대 사람이 출입 막 청와대 출입 기자 여기저기 얘기해봐. 서랍 뒤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말도 맞아. 지금 미국식 브리핑 제도를 도입한 거를 왜 기자실 폐쇄라고 감옥 그러냐고. 가고요. 서랍 뒤지면 감옥 가고 잠깐. 그런데 뒤졌어. 네. 그래서 감옥 갔어요, 몇 명. 근데 이제 여기 세 분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얼굴을 한 번은 봤지만 그치 뭐 같이 생활은 안 하셨어요. 생활은 안 했지. 그렇지. 저는 이제 같이 생활, 정말 거의 에브리데이 봤다고 매일 하시는데 출근했으니까 매일 청와대는. 출근 거의 에브리데이 행사와 물론 이제 저랑 등산도 같이 가셨고 식사하고 내려와서 수석들한테 박종진이 애 4명이니까 얘 좀 챙겨봐라. 어떻게 국가가 혜택을 하나도 안 줄 수 있냐. 내가 혜택 받은 거 있냐 그래서 나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거기서도 애 키운다고 불쌍한 티 냈어요 또. 아니 그 뭐 애가 몇이냐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맨날 어디가 방송할 때마다 출연료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핵심 애가 좀 내신데 또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애 얘기 그만하고 근데 핵심. 식사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애 4명 있는 애 깐난애기들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사회 수석 이렇게 하면서 좀 챙겨라는데 사회수석이 저한테 찾아와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핵심은 애가 넷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노무현 대통령한테 강조했다. 그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사적으로 이렇게 술도 먹고 많이 했던 유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제도로 바꾼 것도 한참 뒤에요. 처음부터 바꾼 게 아니에요. 막 내려와서 노무현 대통령 직접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X8, 삼성 X8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그 사건일 때도 그냥 기자들에 내려오시더라고 대통령. 그냥 대통령 전부 정면 승부야 보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수시로 기자실에 와서 그 같이 음료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먹으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힘들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자실을 비워놓지 못할 기자들이 아침부터. 막 사우나 이런 데서도 막 확 그냥 오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런 분이었다. 굉장히 그 솔직하고 막 그 이게 같이 막 토론하고 막 그런 걸 굉장히 즐겨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언론사 기자실을 대못질해야 된다는 거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브리핑 제도인데 각 출입처도 모두 브리핑 제도를 다 바꿔버렸어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을 기자들이 지금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전화도 못하게 돼 있었고 접촉이 불가한 상태에서 기자단들이 거의 막 들어눕는 그런 상태가 돼요. 왜냐면 거의 취재가 불가하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를 매일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또 안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등을 돌렸죠. 그래서 끝까지 등이 돌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계 사건도 있었고 이제 검찰 이제 소환당하고 할 때 막 헬리콥터로 생중계하고 그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참 난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했는데 막 몇 시간을 경남대에서 지금은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참 내가 가슴이 아팠는데 소환 자체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언론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게 역전이 됩니다. 동정심이 가니까 모든 게 다 엎어지고 모든 게 해서 언론 전체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그 시절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무현 사람을 대통령- 내가 예, 길 가다가 예.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다. 네, 하는 시절을 알겠습니다. 형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자단 그 대모칠 사건이래 언론이 이제 완전히 그 내가 볼 때는 한겨레까지도 등을 다 돌린 걸로 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갑자기 당시.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이 몰락하면 항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시절에 유행어였는데 네. 지금은 예. 뭐 모든 게 박근혜 얘기가 좀 안 때문에 끝났는데 안 하고 어찌됐든 동네북을 만들었던 그럼 여기서 시절이 마치도록 있는데 하겠습니다. 뭐 얘기도 안 하고 기자실 맨날 폐쇄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바람직하게 한 것도 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네. 기자들의 하여튼 근데 자 노무현 전직 기자가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네. 언론을 얘기 안 하고 기자들이 행태를 부렸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요 정말 시원하고 솔직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가신들 측근들 중에 뭘 전부 다는 아닌데 몇 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 좀 위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자들도 많이 등을 돌렸고 지금은 그분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미팅 그 이후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날 경우가 있어서 몇 번 만났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후회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좀 섣불렀다. 우리가 아마추어였다. 솔직히 얘기하는데 준비가 좀 안 됐고 지금은 준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가 안 됐다. 그때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은 그런 근데- 표현하는데 그게 가슴이 아니 아팠어요. 그 본인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한다 해서 그러면 어떤 정권이 그렇게 준비가 많이 돼서 낫또 좀 드시죠. 낫또 드시라고. 뭐야 또 나.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나또가 또 뭐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 어떤 정부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길래 그 많은 일들이 벌어졌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절에 사람을 잡아 죽이느라고 만들었던 말들이 얼마나 허위였던가를 많이 깨달았는데 아직도 그런 속에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여기까지만 할까요? 난 이제 우리 작가과 기자들이 오프닝 멘트에 네. 공과 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이쯤에서 노무현 대통령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 다 있죠, 어느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요 조그만 땅덩어리로 분단 이후에 6.25 전쟁도 겪고 한일 합방도 겪고 그런데 이 폐허에서 이렇게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났으면은 역대 지도자들의 공을 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포함해서 또 그 얘기로 가? 아니 잠깐만 역사 또 다 아니, 얘기해? 잠깐만. 그게 아니라 잠깐만. 과는 좀 우리가 아니, 잠깐만. 숨기고 좀 낮추고 내가 결론 공을 빨리, 좀 확대하자. 결론 빨리 네. 낼게.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 집권하는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도 좀 추앙하고 어떻게 낫또 드시고 추앙하자. 이명박 대통령 낫또를 드시고 추앙하자고. 아니, 잠깐만 있어봐. 박근혜를 추앙하자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공을 좀 부각시키고 산업화의 주인공인 박정희 추앙하세요. 대통령도 좀 인정하고 자, 그런 거 추앙하세요. 해야지.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2명 깜빵에 다 보내고 국정원장이고 다 보내고 대법원장도 보내고 다 적폐청산으로 몰아놓고 나만 옳다고 뻐기고 앉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다시 10주기에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야? 형님, 왜 부활시켜가지고 이거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게 왜 일어났겠어요?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소환시키고 그 고생시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치 보복인 걸 그러면 마음으로 딱 느끼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 말은 뭐 정치 보복이라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끊어야지. 그 이제.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간 뭐예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지금 당한 세력들은 또 복수를 해야지.
그러면 또 복수하겠죠. 그러면 외팔이 잘리면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럴 빨리 때, 끊어야 돼. 그럴 때 누가 끊어야 돼? 힘 가진 사람이 끊어야지. 형이 끊어, 지금 형이. 대통령이 끊어야지. 지금 대통령이 계속 적폐 청산이다, 친일 청산이다 그러고 싹 다 때려잡으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그날 저 추모식 하는 날, 그날 장례식 하는 날, 그날 그 백원우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물론 가서 사과는 했지만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아 이거는 이게 바로 10년 후에 지금의 저는 네. 예상을 했습니다. 복수는 벌써 복수를 예상을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아니, 외팔이는 또 외팔이를 낳는 거야. 정치 보복을 왕. 안 한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딱 한 명 계셨어요. DJ 대통령.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적폐를 청산하는 거예요. 범법자들을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형량을 다 마치시라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최종 선고가 떨어지겠지. 다음 그럼 정권 되는 거예요. 바뀌어도 그럼 법대로 또 해서 오케이. 다 집어넣는 법으로 다 집어넣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법으로 싹 이게- 털어가지고 법으로 다 집어넣는 지금 거야. 잘- 적폐 아니에요. 제가 항상 DJ 궁금한 게 뭐냐면 노무현 DJ가 대통령 좀 노무현 집어넣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다소 강압적이고 망신주의 수사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게 한이 사무친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뒤집어 씌운 아니, 근데 거니까. 그 당시에- 뇌물을 받았다니. 황당무계한 아니, 소리를 근데- 지금도 해. 아니 그럼 누가 받은 겁니까? 600만 불 아, 받았잖아. 그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왜 또 600만 불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터무니없는 아니 소리를 그때 하네. 기사가 나왔죠. 박연차 씨가 베트남에 500만 불인가 투자한 거를 그걸 노 대통령 걸로 왜 뒤집어 아니요, 씌우고 그거 저기 우리 검찰 수사 터무니없는 결과가 소리를 해. 나왔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모 검사가 저 터무니없는 우리가 소리를 토론하는 하는데. 거 보면 웃으니까 우리가 직접 검사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조사해 우리 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아니 이게 왜냐면 뇌물 문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명복을 비는 자리니까 이준석 최고 근데 고인의 아니 명복을 빕니다. 노 이준석 대통령이 얘기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소리를 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그것도 형이 안 그런 받았다고 얘기 주장할 필요도 없고 황당무계한 소리. 아니 형이 안 황당무계한 받았다고 소리.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제가 그대로 있고. 얘기해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랑 그다음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랑 대선 토론할 때 얘기했던 게 그 워딩이 정확히 뭐였냐면은 650만 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만은 그건 가족이 받았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가족이 저도 다 받은 공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권양숙 가족이 여사가 받았죠. 박연차에게 이 차용증 쓰고 3억 빌린 게 실제 내용이야. 그걸 박연차 여타저타한 투자금을 다 합쳐서 그것도 달러로 둔갑시켜갖고 온통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노 대통령은 뇌물 받으신 적 그래서 없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여사님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쓰셨잖아요.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뿐이야. 그것도 임기 말에 어떤 긴급한 용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 제가 용무가 말하는 게 뭔지도 알아. 뭐냐면은 제가 말한 게 뭐냐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돈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어쨌든 가족이 그 당시에도 받았잖아, 가족이. 이명박 정부도 적폐 충당한답시고 달려든 거예요 혐의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그게 이제 얼마나 복수의 그 연속을 사람을 네. 사람을 모욕하고 망신지기 아니,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상의 굉장히 큰 문제고. 먼 걸 근데 끌어다가 한 사람을 애초에 그냥 다들 정권 잡으면 적폐 청산한다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아주 아니, 작은 아니, 혐의점을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망신주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리벤지의 연속이니까. 아니, 그냥 낫도 먹고 합시다. 리벤지. 이봉규 씨. 형 낫또 하지 말고 과일을 드시죠부터 먼저 해고 그다음에 과일이 낫또를 먼저지. 드시죠 해야지. 왜 자꾸 과일이나 낫또. 드시죠. 두 번째. 그러니까 과일이나 드시죠. 과일. 이봉규 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봐서 얘기해 줄게. 아, 박근혜 대통령이 역전 뭐라고 됐어. 말만 하면 역전 가짜 않다는 듯이 뭐나 드시죠 하고 네, 말 과일이나 돌린 거야. 드시죠. 이게 최순실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야, 형이 열받는 소리니까. 그러면 최순실을 추앙해야지 형, 왜 박근혜를 최순실 추앙하냐고. 그 대화 보면 그 대화 그럼 주제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낫또 먹고 합시다.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좀 갖고 와봐 사서 갖고 온다면 하세요 좀. 사올게. 예? 난 낫또가 아니, 사실은 뭐 아니, 좀 저- 너무 저기요. 갑자기 맨날 말로만 하니까 안 아니, 되지. 아니 범규 형 얘기 좀 해봐. 솔직히. 최순실 그 얘기나- 녹음된 거 자, 봤어 안 알았어. 봤어? 최순실 얘기 나왔으니까. 최순실 대통령이었지. 최순실 얘기 나왔. 진짜 최순실 아, 잠깐만. 대통령이었더구만. 그러니까 그럼. 최순실 얘기 정윤회 나왔- 부통령이었고.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예예야. 네, 하랍니다. 와, 나 진짜 이거 속이 뒤집어진. 형은 안 뒤집어졌어? 아니 근데 과일이나 드시죠. 최순실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손혜원 비리 조사하면서 왜 손혜원 대통령인가 손혜원 씨는 저 왜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참 유치하다. 한 번도 안 부르냐? 왜 유치하다. 한 번도 안 불러? 유치하게. 지금 그럼 나 또 얘기하고. 형 지금 아, 이 정부가 그래? 문재인 정부인데. 그래서 못 부르는 거. 아니 그런 거는 아니 난 몰라도- 몰랐지. 잘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태민은 근데 지금 잘 저승에서 있을까? 에리카 김은 뭐 하고 있을까? 아이고.
그 정인숙은 이거 현재 진행 정인숙의 아들은 손혜원 씨는 현재 진행 아니 그러니까 왜 조사 안 해? 별 이상한 걸 다 저는- 끄집어내니까 왜 저는 조사 안 해? 아유 자기, 시끄럽다. 자기 편이 집권했는데 이렇게 흑화되고 음모론적이고 되는 그 사람은 처음 봤어요. 갑자기. 아니 최순실이 왜 음모야? 대범해지시고 이제 그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최순실이 왜 음모론이야? 어떤 거요? 최순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롱조의 단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야당일 때 자, 됐어.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화나는 거지 그 부분은. 아, 본경 얘기만 듣고 끝내고 화 안 나? 최순실한테는 화나지. 그렇지 됐어. 끝.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앙해야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 저기, 아, 그러니까 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막 답답하잖아. 그 사람은 뭐야? 답답하지, 답답하지. 최순실한테 절절매는 그 박근혜라는 사람의 수준은 뭐야? 근데 그걸 그렇게 추앙해?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터뷰도 본 적도 없잖아요. 저는 인터뷰도 봤지 나. 아까 뭐 예의하고 이런 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예. 합법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하고 경어를 써요.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그 최순실한테 눌려서가 아니라 그냥 대답을. 아, 그래도 어디 대통령이 말하는데 에이, 가일이나 드세요. 네, 아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최순실 아니라 네 가지 화가 안 갖고 나고 전국 전망을 진짜 다 화가 저 역술인들 점쟁이들이 했듯이.